중의라고 이렇게 말을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중의, 중중의. 이 중의가 그 중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쓰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선생님. 관련이 있긴 한데, 네. 옛날, 중용이나 그게 옛날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또 설명한 건데, 네.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들도. 근데 말을 이게 항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는데, 이게 중의가 왜 중요하냐면, 뭘 하면, 이게 중에, 그거, 어딘가 장자에도 있어요, 그게. 새가 벌레를 잡으려 하고, 또 그 새는 또 뭐가 잡으려 하고 하는 식으로, 예, 예. 어딘가에, 이게, 붙여 살아야도 있는데. 예, 애들 보는 그런 동화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중의를 못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 쏠려 있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예.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와 부분이고 같은 얘기를 계속 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왜 하나만 보냐는 건데 항상 부분만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부분, 전체, 보편과 특수, 이곳과 저곳, 위와 아래, 안과 밖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당하는 것들이요. 아니면 예.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최소 두 개인 거, 양극단이거나 예. 대개는 양극단으로 하니까 꼭 두 개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시작을 두 개로 하면 양극단에 해당하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다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걸 생각해야 되고 안에 있으면 밖을 봐야 되고 밖에 있으면 안을 생각해야 되고 위에 있으면 아래를 생각해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위를 생각해야 돼. 하고 있어야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할 수 없으면 항상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이렇게 요거도 먹는 게 이거 등신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항상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 모퉁이까지 알아내려고 이제 논어는 얘기되어 있는데 네. 세 개까지도 안 바란다니까요. 두 개까지만 알아요. 두 개. 양극단이라도 보라고요. 이제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중의가 어렵다면, 중의가 이제 시작에 남은 3개까지 보라고 그러고 10개까지 나오면 하나 가르쳐주면 10가지 알아야 된다며. 10개까지 가야 되는 건 2개라니까요. 2개로 시작한다니까요. 대개는 요즘은 다 하나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반대 것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반대 거 알아는 방법이 비판하는 거 있어요,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거 알아면 돼요. 대개가 어느 학설이 있으면 그 학설에만 몰입되지 말고 그 학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얼마나 재밌어요, 쉽고. 이미 남들이 다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비판한 거 보고 있으면 그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도 되고. 이게 도널드 덕이라는 만화에도 나와요. 거기에 사촌 조카 애들이 3명인가? 그 애들이 이제 도널드 덕 집에 찾아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얘네들이 항상 이제 머리를 모아가지고 머리를만 머리에서 서로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막 머리를 3명이서 이게 맞대고서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널드 덕이 이게 자기한테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명은 꼭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미어캣처럼. 꼭 한 명은 들었다 놨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그걸 해요. 왜냐면 계획 짜고 있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요. 그럼 이걸 말할 이 사람도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느 한 곳에 몰입되거나 어느 한 곳을 보고 있으면 뒤를 볼 수 없거나 전체를 볼 수 없거나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단체요. 어느 단체 보고 있으면 자기네 가르침만 배우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책 아니면 이론, 수련법 이것만 하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의를 모르는 거거나 그 수장이나 그 가르침 쪽에서 이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왜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이런 관점을 가지게 가르쳐주는 게 도인 건데,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소하게 인식을, 지적 능력을 협소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그걸 공부라고 하냐고. 공부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돈 벌어먹고 있거나 자기 욕망 채우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건
진짜 어떻게 그런 게 가르침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거지. 지금 사회가 좋은 세상이라서 그런 거란 걸 알겠는데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건 사람 데리고 가서 때려 부셔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나의 입장을 취하라는 그 자세로 봐도 될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관점을 정하거나 내가 어느 사고, 그리고 나만의 사고 체계를 세우거나 내가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내가 뭔가 할 때 가치 기준을 세우거나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중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양극단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쪽과 저쪽, 다양한 관점, 다양한 위치에서의 관점, 다양한 층위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이것도 수평적 위치와 수직적 위치가 있어요. 이 관점을 보는 방법이 저쪽에서 보는 방법과 이쪽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벼슬이 있거나 좀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면 하층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 서로 보는 방법이 틀려요. 전혀 달라요. 요즘도 보면 알겠지만 억울하면 니네 부모도 돈 있으라고 하잖아. 그게 우리는 비웃음이 보이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억울하면 돈 있으면 돼요. 억울하면 출세해야죠. 간단한 거 이걸 뭐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입장만 취해. 자기 입장만. 저 사람, 저런 사람, 저런 막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데 그런 식의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많이 그런 사람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는 난 널 비판하고 싶다고 말하고 하는데 하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최소한 중이도 모르잖아요. 내 한글 공부 잘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의 관점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그 지적 능력이나 공부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는 너도 같은 인간이 돼버립니다. 사람 비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되고 이 양극단을 우선 전제 하에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이나 중이하고 중용은 조금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중이는 좀 대하라예요. 대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이도 할 수 없는데 중중이까지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중이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것도 소 몰고 가는 거에 좀 더 가는 거예요. 멀리 자기 인생 자체를 중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넘어가면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고요. 생사 그리고 몇 천년 몇만 년 이런 식으로 전체 시공을 한꺼번에 보고 소원의 거기에 입장을 정하거나 가치를 정해야 된다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가치관, 문명 이거는 지금의 산하 중요한 거고 나한테 와닿는 거지. 세대가 변하고 문명이 바뀌고 하면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거나 이제 후진 걸로 시대 착오적인 이게 비판을 받아요. 시대를 넘어가려면 해야 된다고. 시대도 넘어가고 문명도 넘어가고 국가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중중이를 가야 된다고요. 회원님 질문은 중의하고 중용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질문하신 거였죠? 네. 네. 중중이 선생님 중중이까지는 아직 안 가셨고요. 네, 중용 아까 얘기했듯이 중용을 중의 이해하기 위한 기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중의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설명한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까지 와야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인식체계, 사고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개인이 할 일이라고 안 갖춰줘요. 그 네가 할 일이지 그것까지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 스승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도 해놨잖아. 옛날 사람은 그냥 중용 하나 던져놓고 끝난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 중용은 뭐 미발과 이발 감정에 있어서의 중용적 개념이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나와 외부 전체에 대한 그 사이 틈 그리고 그 양극단에서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감정 다루는 걸 할 수 있어야 이 관점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느 극단이나 어느 입장을 취하거나 어느 쪽을 치우쳐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감정이라고요. 감정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도나드 덕처럼 내가 바깥을 보려면 지금 이곳에 있는 걸 감정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외부에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게임인데 게임에 몰입되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게임 지금 바깥에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를 관심 가지려면 게임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걸 해내야 되거든요.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버지 와서 끝이잖아요.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요 게임 하면서 먹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몰입되어 있거나 어느 한 곳에 하고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감정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극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가 나와요.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느 감정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지금 다른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걸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을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다른 걸 넘어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도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외부에서 뭐가 다가오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게임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어도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의 몇 프로는 남겨두고 그곳을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됩니다. 기본은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아는 것부터라고.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일단 이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감정부터 설명해 들어가니까 시작하는 방법을 갖춰지고 있잖아. 네. 결국 감정에서부터 감정의 중부터 시작해서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거는 결국 인식의 확장이나 사고력의 힘 뭐 이런 거로도 결국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가요? 방금 말한 대로 감정을 억누르기가 안 된다니까요. 감정이 안 돼서 안 된다니까. 그 질문이 있어서 신법에 대해서 천우님 질문하신 게 지금 그 1번에 질문하신 거, 그러니까 신법을 이런 칸트와 같은 이런 인식에 밝게 보는 인식의 틀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신법으로 봐도 되느냐고 천우님 질문하신 건가요? 이게? 네. 네. 그렇답니다, 선생님. 네,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그 중의도 사고 체계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양극단, 그러니까 보편 특수, 전체 부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만 매몰되지 않는 그 의식 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철학적인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순서 이성 비판이 한 게 그거잖아요. 바깥만 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 안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성을 비판한 거잖아요. 생각 비판. 그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역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일종의 회광반조를 한 거라고. 그게 회광반조에 해당해요. 자기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비출 수 있는 게 서양에서는 이제 칸트 시작한 거고, 물론 데카르트가 이제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다음 작업으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철학 역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 사람도 우리 똑같이 개개인도 그런 식의 역사성을 거쳐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라는 게 데카르트처럼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우선 자기 자아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건 다 그러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신법이 어려운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를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도 생각하거든. 이건 다 한다는 식으로 하거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라서 그 다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근기 볼 때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대화에 보면 도대체 이런 식의 의미, 관념적인 거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근기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대화를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데카르트의 처음으로 이제 자아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바꾸는 거잖아요. 무게 중심이 원래는 데카르트가 먼저 바꾼 거예요. 칸트가 자기가 코페르니쿠스에 전한 것처럼 엄청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카르트가 먼저 한 거예요. 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요. 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하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다 그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너부터 시작하라고요. 저번에 했던 창조론도 나의 창조론을 보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냐면 그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창조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체성이 중요하고 주관이 중요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그 존엄성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동양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거잖아요. 노예적인 것도 있고 개인의 중요성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왕권 시대에서는 개인의 중요성을 말할 수 없어요. 왕의 부속물이거나 왕의 소유물이거나 이런 식으로 왕이 이 백성이 자기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 세계는 미개한 세계라는 얘기예요. 왜 네 거야? 난 나지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네 게 아니야. 어떻게 요즘은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미쳤냐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건데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위대한 거라고.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사람 중에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런 거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몰랐냐면 알았죠? 도 닦은 사람이 그걸 몰랐으면 말이 돼. 그러면 또 헛닦은 거 있는 거죠. 내가 분발하는 그래서 도 닦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놈들이 이게 알고서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서 이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자발적 복종인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복종인 건지 몰라서 하는 복종인 건지 그게 궁금해. 진짜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도대체 이게 알고서 이 짓 하는 건가 모르고서 이 짓 하는 건가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야 그 다음에 순수 이성 비판이나 칸트의 개념을 이해해요. 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 외부의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돼요. 자기가 사고하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도 패턴이 있고 원칙이 있고 사고하는데 거기에도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 고민되는 게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해부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더 닦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선정에서 말하는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그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나온 대로 그런 선문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걸 알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책을 보거나 이걸 훈련을 해요. 이런 식의 대화하는 거 해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상당히 진짜 웃겨요. 개그 같아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다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거 대단한 책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니까. 그럼 선생님 내가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사고하는 나의 그 사고의 패턴이나 사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까 그 극단을 보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도 안 맞고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사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게 분석하다 보면 논리라는 것이 있는데 논리라는 게 결국 논리는 어느 정도의 논리가 돼요. 어느 정도의 논리인 거지 완벽한 논리는 없어요. 또 과학적인 것도 실험 가능해야 되고 증명 가능해야 되는 거 반증 가능 이런 식의 얘기 하지만 그것도 그쪽 세계에서는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쪽 논리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건 다 관점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어느 정도의 정합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거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가 있거나 완벽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주장, 이것이 맞다고 하는 이 주장을 처리하게 된다고요.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논리, 그들의 지식을 알아낸 만큼 알아내봐야 돼요. 그만큼 봐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꼭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거나 이렇게 사고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게 진행됐을 때 결국 그걸 정리해서 알아내는 게 그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의가 되는 게 누구의 관점이든 어느 곳에 무엇이든 그것도 하나의 관점인 거고 하나의 극단이거나 하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닌 거라서 거기에만 매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지 않으려고 중의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 않기 위해서 저쪽을 알려고 하고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쪽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돼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도널드 덕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전략이에요. 병법의 기본이란 말이죠. 적이 어떻게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 작전을 취하고 내 훈련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이걸 전쟁에 하는 전략과 전술을 짜겠냐고요.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돼버려요. 같이. 모든 곳에서 이게 써먹어요. 이 중의라는 거. 중의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사회생활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먹을 게 있는지 아니고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나 관심 가지면서 가야 된다고. 산 앞에만 보고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텐트를 치고 있으면 그 바닷가에 텐트 치고 있으면 바다가 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누군가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남한테 맡기고 있고 관심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애교이거나 넌 애교하기 싫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왜 싫으냐면 애교 부린다는 얘기는 자기만 봐달라는 건데 난 너만 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만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내 도에 어긋난다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난 너만 볼 수 없다고요. 나는 나 뒤도 봐야 되고 너 너머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 자기만 봐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일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게 돼야 돼요. 중의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변해가기 위한 것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제부터 난 중의할 거야 이렇게 안 되고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적인 거, 칸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욕망적인 것도 봐야 되고, 자기에 대한 분석, 남에 대한 이론도 다 알 만큼 알아내야 되고, 생각도 할 만큼 해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넘어가서 생각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안 되니까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한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
사고 습관도 기르고 욕망도 기르고 그렇게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이런 식으로 해간다고요. 그게 해인에 해당할까요, 선생님? 그 신법 설명하신 것 중에 시인, 수인, 해인 중에서 그 지혜를 말씀하신 거죠, 해인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알고, 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뤄야 돼요. 네. 해인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를 좀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주변의 상황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그걸 누군가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내 길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해인이라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는 신법에서는 그 정도 잠깐만요. 무주와 비슷한가요? 라고 지금 앵클라인 이누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무주와 비슷한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무주는 이 상태에서 중위에서 더 넘어가면 그 중위를 인위적으로 하면 이제 그건 훈련 자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련하는 거고 자천하는 과정인 거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넘어가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욕망도 그리고 배도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무주가 돼요. 무주가 된다는 건 이제 애쓰지 않는다고요. 애쓰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를 가장 최상위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인위적이지 않거든요. 자기적으로. 그 전까지는 나 계속 단련해가는 과정을 계속 해가는 건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자기가. 욕망도 내가 원하는 욕망, 그러니까 중의의 욕망이 일어나고, 나의 주변도,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삶이 그거에 맞게, 중의에 맞게 벌어지게 되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주가 돼요. 그걸 무주라고요. 무주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된 상태를 얘기해요. 오히려 위무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다 같다니까요? 네.